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합니다. 오늘은요, 치매 보험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무서운 질병이죠. 자, 그렇다면 각 단계별로 어떤 보장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오래 살게 된 만큼 예고된 질병, 치매에 대비하는 방법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죠.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중대질환 플랜을 비교해 준다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하다는 3대 질환 추가 플랜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라면서 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2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 살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흔하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치매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자, 오늘은 예고된 질환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왜 치매를 예고된 질환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의료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신체의 기능이 계속 노화가 되어도 교체하거나 삽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열렸어요. 그렇지만 나의 뇌가 늙어가는 것만큼은 교체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뇌 관련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치매가 왔어도 이거는 평생 완치될 수 없는 병이고 평생 진행되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치매에 관련돼서 준비하는 보험은 우리 부모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 준비하는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매보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가 짐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떤 부담을 줄까 싶어서 스스로 준비하는 보험이 이 치매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벼운 경증부터 보장의 금액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또 중증으로 갔을 때 더더욱 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치매보험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팁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치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고된 질환이에요. 예고된 질환. 자, 벌써 2017년도에 치매 환자 수를 보면 72만 명입니다. 72만 명. 근데 치매는 그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발병률이 훨씬 더 높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2050년도에는 각 3배 이상의 치매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어떻게 해요? 보면 총 치매 환자 중에서 80세 이후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6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지만 우리 치매는 어떻게 해요? 암보다 무서운 재앙이 바로 치매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 준비하는 보험이 바로 치매보험이라고 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치매보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분들 치매보험에 관심을 많이 보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치매는 여러 가지 치매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예요. 이 치매는 뭐냐면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최근 기억부터 하나씩 없어지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대표적인 치매의
치매 진단을 받는 그런 질환이죠. 이 치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루이체도 있고 뭐 혈관성 치매도 있고 많은데 루이체 치매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거예요? 환각, 환청 이런 거, 선망 이런 게 이제 많이 오는 거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뇌 쪽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혈관성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에는 대표적인 게 바로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는 바로 알츠하이머형 치매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치매는 보험회사가 진단을 해서 준 게 바로 치매 진단비예요. 치매 진단비.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CDR 척도라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 CDR 척도라는 거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어떤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내리는 그런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 진단을 받게 돼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는 거는 바로 이 CDR 척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CDR 척도가 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 자, CDR 척도 일세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는 어떤 거예요? 경미한 건망증이다. 때때로 나타나는 정도다. 자, 이거는 뭐냐면 건망증이란 얘기예요. 건망증. 건망증은 뭐냐면 우리가 깜빡깜빡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말을 해줬을 때 맞아, 그거. 하고 기억이 나면 이거는 건망증이에요. 조금 심한 건망증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치매로 가게 되면 그거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게 이제 체경도부터 들어갑니다. 지속적인 건망증이지만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이 체경도예요. 그렇지만 우리 보험사에서 CDR 척도를 기준으로 해 보험금을 주는 거는 바로 이 1점부터 줍니다. 1점부터 경도 인지 장애부터 주는 거예요. CDR 척도. 자, 경도 인지 장애인 CDR 척도 1점에서는 어떻게 와요? 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다. 집안일이다. 사회활동에서 장애는 있으나 정상활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도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등도 조금만 더 심해지는 CDR 척도 2점인 중등도는 어떻게 한다?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을 상실했다.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하나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친정엄마 예를 들어보면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치매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한 지가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친정엄마도 경도인지장애부터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 10년째 중등도에서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완치는 할 수 없고 진행되는 병이긴 하지만 그만큼 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증까지 가기에는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병은 늦출 수 있어요. 병은 완치는 안 되지만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치매 진단받는 이 경도부터 아니면 최경도부터 약을 복용하게 되면 내 병을 뒤로 점점점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완치는 못 시키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도에서 중등도 가고 중등도에서 중증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증 진단 받아서 내가 치매보험 가입해서 여기서 간병비를 평생 동안 받는다. 이거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확률이 적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치매 약을 복용하게 되면 병은 늦춰지고 완치는 못하지만 병은 늦춘다. 그래서 경도나 중등도 요럴 때 진단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금이 치매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하고 그런 부분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중증은 뭔가 보면요.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있어요. 그죠? 대소변 실금도 나타나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외견상으로도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매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CDR 척도를 기준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경도나 중등도, 경도일 때 보험금의 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최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치매는 단계별 환자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이건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거고 CDR 척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자, 경도 치매 CDR 척도의 1점을 갖고 있는 치매 환자 수가 전체 치매 환자 수의 40%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CDR 척도 2점까지 간 환자까지 치면 거의 60%, 70%가 조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CDR 척도 3점 이상일 때 치매 진단비를 받는 건 전체 환자 수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보험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한다?
보험금을 처음부터 진단받았을 때 많이 주는 거. 우리가 암보험이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조기 진단 받을 때 많이 주는 담보가 가장 좋습니다. 진단비로 구성해서 받는 게 가장 좋죠. 치매보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증까지 가기에는 계속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중증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확률상 너무나 늦다. 그래서 우리는 경도나 중등도일 때 치매 진단비를 받으면 더더욱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그러면 저희가 50세로 기준으로 해서 경증과 중증 치매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경도 치매 진단받아서 2천만 원씩 주는 치매보험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중증 치매 진단 받을 때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로 생활비 50에서 100만 원 주는 중증 치매 간병보험 많이들 가입을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중증까지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보험 만기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보통 80세 이후, 85세 이후가 굉장히 치매 환자 수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증도 중요해요. 그죠? 중증도 중요하지만 경도 치매, 경증 치매일 때부터 받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도 치매, 우리가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가장 발병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최근 기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간병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증 치매부터 이렇게 진단비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경제적으로 비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일 때 2천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일 때 2천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매월 20만 원씩 언제까지 종신토록 이렇게 주게 되면 경증일 때 받고 병이 진화돼서 중증까지 가면 그때 중증 치매 진단비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20년 납에 90세도 있고 20년 납에 뭐 95세도 있고 아니면 10년 납 15년 납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에 맡기면 되는 거고요. 자, 20년 납에 90세로 했을 때 남자 7만 원이 조금 안 되고 여자 5만 4천 원, 5만 원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급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환급금은 그냥 환급금은 아니고 해지 환급금. 자, 50세 기준에 내가 80세, 85세 갈 때까지는 내가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하나도 안 주는 조건이지만 내가 나이가 80세 부분 되면 원금이 1,600이에요. 내가 80세 넘어서 내가 치매가 올 것 같진 않다. 이건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치매가 올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이걸 해지하면 환급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80~90%대의 환급률이 나옵니다. 이자 붙지 않는 내 원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후에 가서 내 노후 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목적 자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 이렇게 되고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원금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 들어가도 환급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70~80% 이상의 환급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내가 감사하게도 내가 어떤 치매 진단을 받지 않게 되면 노후 자금으로 써도 괜찮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려볼 수가 있죠. 자, 이 치매 보험은 보통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이 없는 무해지 실속형 보험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암 진단 받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질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꼭 치매 진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질환이나 사고로 사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 사망하게 돼도 책임 준비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간 원금 이상으로도 내가 어떤 질환이나 사고로 사망하게 돼도 이거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 준비금으로 내가 들어간 원금 이상으로도 가족에게, 유가족에게 남겨줄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그래서 말은 치매 보험이지만 이렇게 노후자금이나 아니면 책임 준비금으로 사망 상속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치매보험은 고지를 해야 되겠죠. 고지 여러 가지 묻지 않습니다. 뭐 암 진단 받은 적 있냐, 뭐 어떤 수술한 적 있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치매보험은 딱 요 필수 고지사항 요것만 통과합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물어보는 건 다 뇌 쪽 관련이에요. 뇌 쪽 관련. 자, 한번 볼게요. 3개월 이내. 자,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뇌쪽증, 아니면 다쳤을 때 뇌 손상, 기억 상실, 인지 능력, 노쇠, 노령으로 인한 정신 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이런 거
이런 거 있느냐 3개월 이내에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해요? 5년을 물어봅니다. 5년 똑같아요. 치매 앓은 적이 있느냐 알츠하이머 앓은 적이 있느냐 똑같이 묻습니다. 외상성 다쳐서 뇌 손상 있었느냐 아니면 질병으로 뇌졸중 있었느냐 파킨슨 있었느냐 똑같이 묻습니다. 5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확정 진단 받았냐 치료했냐 입원했냐 수술했냐 아니면 약 복용을 했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런 거 5년 이내 물어봐요. 또 5년 이내 어떤 걸 물어봐요? 기억 상실이 있었느냐, 인지 능력 상실이 있었느냐. 자, 모든 게 다 이 뇌 쪽 관련 질환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필수 고지 사항에 요것만 통과를 하게 되면 치매보험 준비하는데 경증 치매를 충분히 2천만 원까지 준비하기에는 아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의한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에서 이런 인정 심사 중이냐, 내가 어떤 질환으로 심사 중이냐 이것까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암 진단을 받았든 어떤 질환을 받고 사고로 입원하거나 수술을 했어도 이 고지사항의 필수 고지사항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치매보험 준비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치매 진단. 이 경증 치매에도 2천만 원씩 주는 이 치매보험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게 좋으냐면 이 치매 진단 확정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죠?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진단을 내려요. 진단을 내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뇌 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죠?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치매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금, 경증 치매 보험금 받기에도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리 청구인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 대리 청구인 지정할 수 있는 거는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을 경우 대리 청구인을 지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치매가 왔을 때는 내가 치매보험을 들어놓고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을 해 놓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어떤 사고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의식불명이 됐을 때 어떤 보험을 들어놨을 때 그 보험금으로 병원비도 쓰고 치료비도 쓰고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해서 내가 계약자가 되고 내가 피보험자가 되고 내가 수익자가 돼버리면 내가 의식불명이 됐을 땐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치매보험만큼은 이렇게 미리 가입하실 때 대리 청구인을 지정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려보고 있어요. 자, 치매보험의 경증 치매를 조금 더 보장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 한 치매보험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경증 진단만 받아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싶은 게 바로 질병 후유장애 담보예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지만 딱 치매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경계 질환에서 치매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치매보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치매 CDR 척도 1점일 때도 어떻게 해요? 아까 2천만 원 지급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질병 후유장애는 2점부터 나옵니다. 2점. 자, 중증은 CDR 척도 3점부터 나가잖아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는 어떻게 해요? 중증도 되기 전에 경증과 중증의 중간 단계의 2점, CDR 척도 2점만 돼도 내가 가입한 질병후유장애 담보에서 40%가 돼요. 그럼 대부분 질병후유장애 담보 5천만 원짜리 갖고 있으면 40%면 어떻게 해요? 2천만 원이 또 CDR-척도 2점 받으면 2천만 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만약 치매가 진짜 악화돼서 CDR-척도 3점까지 받았다. 그러면 또 60%까지 갑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후유장애에서도 CDR 척도면 60%, 5천만 원에 60%면 3천만 원이죠. 그지만 2점일 때 이미 2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1천만 원 추가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치매보험 들어오는 데서 어떻게 해요? 중증 치매 진단 받을 또 2천만 원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중증 치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매월 간병비가 어떻게 해요? 종신토록 사망할 때까지 간병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 하나를 준비를 해도 경증일 때 많이 받고 또 조금 악화되면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증까지 가게 되면 간병비까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치매보험을 해놓으면 본격적으로 내가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그 목적이라면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보장의 폭을 조금 넓혀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질병 후유장애는 건강하신 분들은 어느 보험사에 대해서는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질병 후유장애 함부로 가입이 안 돼요. 보험사에서 아직 오픈이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병력이 있는 분들도 질병 후유장애, 아까 대표적으로 치매 진단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병력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어떻게? 5천만 원. 5천만 원, 나이별로 5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까지 다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보험료 가성비를 많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비갱신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성비 좋게 지금 또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하나도 없어요.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60세까지도 2, 3만 원대 다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후유장애가 됐든 치매가 됐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단 진단받았을 때 내가 보장의 금액을 조금 여유 있게 받는다고 하면 치매 같은 경우는 최근 기억부터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간병해주는 나의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경증 치매 진단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이렇게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두려운 건 바로 이 치매죠. 가장 두려운 질환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준비를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치매는 완치가 안 되고 평생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부담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치매보험 한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오래 사시는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은 치매 보험 필수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자, 예전엔 우리가 이 치매에 걸리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면은요, 요즘은 워낙에 장수 시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 살게 되면은 걸리는 노인성 질병,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치료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준비할 방법은 보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 다른 회사들처럼 초기 때 진단비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게 아니라 초기 때부터 진단비 2천만 원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거기에다가 질병 후유장애 보험으로 중기 때를 대비하고 또 여러분들 중증일 때에는 매달 생활비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도움 주신다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곧바로 이어지는 코너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중대질환 플랜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보험 정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대질환.
저희가 보통 암과 뇌, 심장 쪽 3대 질환 보험은 거의 들고 계시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하나 더 할 수 있는 플랜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추가하는 플랜 한 어느 정도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추가하는 플랜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기존에 갖고 계시는 보험 있으시면은 진단금이 약하다 아니면은 나는 만기가 80세다 이렇게 해서 무턱대고 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예 잘못 예. 가입했다 다시 가입해야지 이러시면서요. 그리고 낸 돈도 솔직히 아깝고 그쵸. 해지해봤자 어느 정도 원금도 못 돌려받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갖고 있고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 또는 뭔가 좀 자기는 더 부족해서 더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중대질환에 대한 추가 플랜을 짜오는데 여기서 구성을 좀 알맞게 그리고 네. 가성비 좋게 그렇게 좀 맞춰서 제가 구성을 좀 잡아왔습니다. 일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암하고 뇌하고 심장 이 세 가지만 좀 더 추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암 진단 같은 경우는 기존 거를 좀 제외하고 제가 좀 추가 플랜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약 3천 정도로 기본 구성으로 잡고 여기다가 갑상선이 초기 진단 대회하고 유사암 포함해서 3천까지 좀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여성분들은 한번 좀 눈여 깊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게다가 뇌혈관에도 3천, 허혈성 심질환도 3천. 여기에 대해서는 진단비하고 치료비하고 이대질환은 같이 좀 포함을 플랜을 잡아봤어요. 기존에 들고 계시던 보험, 뭐 오래 내셨을 수도 있으니까 네. 최대한 해지는 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추가하는 플랜을 지금 좀 소개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3천, 3천, 3천이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암도 그냥 암이 아니라 갑상선 암도 3천이고 뇌도 저희 막 뇌출혈의 3천 이게 아니라 네, 맞아요. 뇌혈관에다가 허혈성 치료니까 이 보장 자체가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예. 네, 이 증권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장 자체는 100% 보장 범위고 한 가지 조금 유의하실 점은 갑상선 같은 경우는 유사암에는 100% 보장 범위지만은 2천이라는 추가 플랜을 넣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초기 진단 제외, 즉 2기부터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증권에 보시면은 항상 기본 계약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뭐 생명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라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손해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질병이든 상해 휴유장의 80% 이상, 뭐 상해 사망 뭐 1억 이상 이런 식으로 가입이 아마 되셨을 거예요. 거기다 또 추가 플랜을 하려니 거기에 대해서 또 기본 계약이라는 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이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뭐 적게는 뭐 몇천 원부터 많게는 몇만 원까지 조금 그래도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데 그 부분에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추가 플랜을 할 때 괜찮은 보험사 상품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연계, 사망 연계라든가 주계약 또는 기본 계약 없이 아예 그냥 사본 계약 그런 거 없이 최소로 듣고 나머지 진단금이나 수술비를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구성 플랜을 잡아왔는데 일단 연계 같은 경우는 무연계로 무연계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 사망이나 후유장애 뭐 80% 이상 이런 거를 안 넣어도 된다고 하고 가입 금액을 최소로 100만 원, 100만 원으로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몇백 원에서 많아봤자 한 1,000원 정도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는 추가 플랜을 하셔도 가성비가 좀 좋다는 이유가 암진단비는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추가 플랜을 하시고 또 나중에 좀 더 연령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는 게 좀 좋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암진단비 3천, 갑상선암 1,000만 원, 그래서 초기 진단비 제외는 2천만 원을 더 넣으실 수가 있어서 또 갑상선도 3천으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에 진단비 수술비 같은 경우 뇌혈관 진단 수술비는 2천. 왜 1,000만 원을 굳이 뭐 2천도 넣으실 수도 있고 3천도 넣으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뇌혈관 진단비가 심장질환 진단비보다 좀 더 비싸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성비 좋다는 플랜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저는 1,000만 원만 놓고 거의 뇌나 심장 쪽은 수술을 동반하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플랜을 좀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또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하고 또 여기서 심장질환 수술비도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 플랜을 좀 잡아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 가입하실 때 뭐 고객님 이거 하시려면은 이것도 무조건 가져가셔야 네, 돼요. 이게 이제 기본 연계인데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없이 무연계로 가져갈 수 있다니까 그렇죠. 보험료에 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대 질환 다 가져가려면은 일단 보험료가 얼마 정도일까요? 일단 제가 한번 플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런 플랜을 했을 때 보험료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지에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무해지도 50%형이 있고 저해지도 있고 뭐 10%형 이렇게 있습니다. 무해지형은 다 이제 없어졌고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무해지형 10%로 했을 때 여성,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대, 30세는 5만 원대부터 네. 50세는 남성은 좀 비싼 10만 원까지 나오지만 여성은 그래도 7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진단비도 제가 말씀드린 3,000이 기본적인 구성일 뿐이지 기존에 갖고 계신 게 어느 정도 진단금이 있으시면은 천 넣으셔도 되고요. 보험료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는 이런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 보험료를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측정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이 보험료가 내가 원하지 않는 보장은 안 들어가 있고 정말 필요한 중대질환만 꽉꽉 눌러 담은 보험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험사별로 비교해 봤을 때 뭐 질병의 코드라는 게 있어서 받고 안 받고가 좀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오늘 만나보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표현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설계사분들을 만나서 보면은 심장 질환이 좀 더 예전에는 급성 심근경색,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 최하위 부분에서 좀 더 올라서 심장 부분은 허혈성 심질환, 뇌혈관 같은 뇌출혈 뇌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에서 뇌졸중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뇌혈관 질환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은 코드 아니면 많은 질병 심장 질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심장 질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지금은 몇 개 회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비교를 해드렸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C사, 뭐 A사, B사, C사로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증도 심장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나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전엔 진단비가 아예 없었던 부분이죠? 아예 없고 B사나 C사 같이 아예 X표로 이렇게 표시가 네.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더 특정 여기서 심장질환 진단비 특정 원투로 한 거는 특정이라고 해서 특정 부분만 진단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에 플러스 돼서 특정 몇 가지를 더 집어넣었다고 해서 특정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질환도 허혈성 심질환이 아닌 심장질환비 1, 2가 있으니 또는 타 회사 정도로 또 심장질환비가 표현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허혈성 심질환 말고 심장질환 진단비를 좀 더 이항 추가로 가입하실 거면은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렇겠네요. 저희 오늘 만나보는 보장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어떠한 중대한 질병을 일단은 그걸 알려면 검진을 받겠죠. 그쵸? 검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 여부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진단이 발생되면은 치료와 수술을 동반을 해서 입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원을 하면서 향후 치료까지 이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진을 하고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통원까지 해서 제가 플랜을 좀 잡아왔어요. 네. 그래서 검진이라는 거는 이대 질환이나 암 포함해서 CT나 아니면은 MRI 같은 거 검사 비용 그리고 이대 질환에 대해서 조영술 검사 같은 그러한 진단비 그리고 PET라는 이제 양성자 단층 촬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의사라서 정확한 그런 어떻게 촬영하는지 네. 모르겠지만 이러한 진단 검진을 받을 때에 대해서 이러한 검진비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진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진단비는 뇌혈관 진단비로서의 역할을 하고 심장 질환에서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심장 질환 특정 1, 2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더 넣어드렸어요. 넣어서 이러한 진단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수술비 2,000, 심장 수술비는 3,000까지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포함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코드가 더 있어서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병원비 같은 경우는 통원을 하거나 입원을 하면서 이대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실비를 제외하고 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플랜입니다. 여기는. 아플 때 검진부터 시작해서 치료에다가 입원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예, 맞아요. 모두 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든든한데요. 저희가 특히 암도 그렇지만은 걱정하는 게 이대 질환인데 이대 질환의 보장 금액은 오늘 가져오신 증권이 어떨까요? 일단 이대 질환의 보장 금액 같은 경우는 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있어요. 진단금도 1,000만 원, 뭐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물론 연령에 따라서 30대, 40대, 50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그 정도로 하고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5,000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3,000까지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거는 이제 연령별에 따라서 좀 틀린데 이러한 거를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이나 암 말고 이대 질환에 대해서 심장 부분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편적으로 뇌혈관 수술비를 하면은 종합 플랜으로 했을 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뭐 112대라든가 뭐 74대, 21대 이런 거를 통합을 해서 받았을 때 종합적으로 했을 때 뇌혈관 수술비 같은 경우 최대 8,000만 원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유병자라 하시더라도 간편으로는 6,6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물론 자녀보험은 한도가 꽤나 높기 때문에 1억 이상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기존에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서 많이 받는 거는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으로 네. 스탠드 합의 수술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종합 플랜으로는 6,000만 원 이상, 그리고 유병자 플랜으로는 3,000만 원, 3,900만 원까지, 그리고 자녀 플랜은 8,500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별표가 쳐 있네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정맥이라든가 심부전증 여기까지 이제 보장을 받으시고 수술 플랜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물론 풀보장으로 제가 넣었을 때입니다. 112대라든가 뭐 121대 뭐 3종 수술비, 5종 수술비, 뭐 질병 수술비 다 합쳤을 때 5대 기간까지 했을 때요.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6,500만 원가량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간편으로는 간편이란 말은 유병자 보험으로는 3,900만 원, 물론 자녀 보험으로는 8,500만 원까지 꽤나 많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는 여기 예. 빨간 별표 써져 있는 부분에서 예.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그래도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심장질환, 나는 허혈성 심장질환 방송에서 좋다고 하는 그걸로 가입을 했는데 내 거에 들어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단비가 안 나왔으니까요. 예전만큼 조금씩 보험도 업그레이드되고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실망은 안 하셔도 돼요. 그 어느 정도는 다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물론 부정맥이나 심부전 쪽으로 수술을 할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 갖다 너무 아쉬워는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알던 보장보다 더 넓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3대 질환, 가장 중대 질환인 암과 심장, 뇌 쪽의 추가 플랜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 부분이 부정맥, 심부전까지도 진단비 받고 수술비까지 다 받을 수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해보기 위해서 보험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정도일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검진을 받고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고 통원 향후 치료까지 했을 때 이대 질환 플랜으로만 잡았을 때는 제가 두 가지로 좀 잡아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적인 요건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최저 보험료로 했을 때 심장질환 2천 가입할 시 최저 보험료가 4만 원인 데도 있고, 회사마다 이건 분명히 틀립니다. 다른 데는 3만 원인 데도 있고 2만 원인 데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 담보만 가지고 보험료를 구성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 40세요. 그리고 50세 같은 경우는 4만 8천 원 정도, 60세 같은 경우는 8만 원 조금 넘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10,000원대에서 60세까지는 4만 원대로 충분히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똑같이 나는 갱신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다, 난 비갱신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 물론 무해지 10%형 제일 낮은 보험료를 측정을 했을 때도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40대에서 6만 원에서 60대에는 딱 10만 9천 원까지,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해요. 40세는 3만 원대부터 60세는 6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 보험료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부담은 되지시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러네요.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대한민국 3대 사망 원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가장 내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에 대한 질병을 이렇게나 크게 가져가는데 저희가 좀 저렴하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하나는 20년 갱신이었고 하나는 무해지 10%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추가를 다들 원하실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3대 질환 추가를 해야 될까? 최종 정리 의견 통해서 3대 질환 플랜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적으로 자기가 어떠한 증권에 대해서 보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장 범위가 되고 진단금은 정확히 얼마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보장이 어떠한 건지는 분명히 알고, 그리고 추가 가입 시에 이 보장보다 지금 현재 가입하는 뭐 3대 질환이 어느 정도 범위이고, 그리고 진단금 한도는 얼마까지고 어느 정도 가입이 돼야 내가 알맞은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지, 이거는 분명히 시청자님께서도 알고 가셔야 돼서 명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자,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들고 계신 보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보험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저희 보험플랜 119로 편안하게 연락 주셔가지고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무조건 보험을 해지할 게 아니라 최대한 들고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추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중대 질병, 암과 뇌, 심장, 특히 심장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가지고 계셨던 심장 질환에서 훨씬 더 넓어진 진단비와 수술비의 보장이 나왔다고 하니까 나는 진단비랑 수술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보험료는 저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얼른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이은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애비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전화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착해 있는 문자도 보겠습니다. 2211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이분은 50대 중반이시라고 합니다. 강의에서 본 치매 보험에 관심이 좀 있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2년 전에 자궁 적출을 하셨고 건강 검진을 받았을 때에도 유방에서 석회가 있어서 다시 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술을 자주 하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치매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좀 구체적인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정덕 전문가님, 여성분이시니만큼 이런저런 여성 질환 관련해서 고민도 많으시고 이미 이렇게 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관련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치매보험 혹시 이분 가입이 될까요? 네. 요즘 이렇게 이제 엄마들이든 어떤 모임에서든 335 이렇게 모이게 되면 유난히 보험 얘기가 자연적으로 많이 나와서 그렇죠. 보험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하거나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마취하고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친정엄마도 10년째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저희 엄마를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젊었을 때는 건강하셨는데 60이 넘으셔서 굉장히 사고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폐경이 지나고 60이 넘어서 수술을 자주 하게 되면 나의 어떤 신체 리듬이 많이 깨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건강하고 다른 분들보다 치매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문의 주신 대로 내가 수술이 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수술했거나 이랬어도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보험사가 치매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필수 고지 사항에는 수술 이력은 묻지 않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어떤 거냐면 행동 장애가 있느냐, 언어 장애가 있느냐, 아니면 뇌졸중이 와서 뇌출혈이 됐느냐, 뇌경색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파킨슨병이 있느냐, 이런 모든 신경계나 정신 쪽, 뇌 쪽 질환의 고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수술력이 있든 앞으로 수술을 하든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문자 주신 시청자분 치매보험 충분히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60세 정도가 다가오면은요, 아무리 건강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아프게 되고 그때 가서 보험을 좀 뒤늦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보험이 도와주는 거라고 하니까 아래 전화번호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4454님께서 수술비 문의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3대 진단 수술비만 들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이은수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수술비도 만나봤는데, 자, 3대 질환 수술비, 여러 가지 종류의 수술비 중에서 이것만 따로 가입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3대 질환이라고 해서 암, 뇌, 심장 이렇게 수술비만 들을 수 있는데, 암 같은 경우는 암 진단비를 기본으로 들으셔야
아마 암 진단 수술비를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수술비는 이렇게 3대 진단 수술비가 있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은 좀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청자들이나 아니면은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수술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권을 보면은 질병 수술비 10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뭐 50만 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암 수술비나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술비가 아예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암이나 뇌, 심장 같은 중대한 질병을 걸렸을 때 수술비가 나오는 거는 물론 실비를 제외하고 10만 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수술비에 대해서 그만큼 받는 걸 물론 안 아프고 자기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문제는 이 수술비만큼도 진단비보다 더 크게 받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세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수술비가 뭐 이렇게 되게 비싸지 않냐, 아니면 뭐 이렇게나 뭐 몇 천만 원을 주는데 뭐 몇십만 원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수술비 플랜만 잡았을 때는 최소한 뭐 2만 원, 3만 원부터 얼마든지 구성을 해서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 중에서도 물론 이렇게 질문 주신 것과 같이 3대 질환 수술비가 제일 좋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2대 질환 수술비만 넣으실 수는 있는데 암 쪽으로는 최소한 아마 암 진단비를 회사별로 원하는 만큼 1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넣으셔야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가 꼭 나오실 거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원하는 만큼 유연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자, 3109님께서 40대 후반 여성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3년 전에 협심증 수술을 하셨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증권을 꺼내보니까 상해 후유장애만 가입이 되어 있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면서 이제라도 좀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40대 후반 제가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자, 김정덕 전문가님,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질병 후유장애 가입이 될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질병후유장애 담보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네. 40대 후반에 이제 협심증 시술을 받으셨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한 40대 중후반부터 또 60대 중후반까지가 협심증으로 인한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아파보고 하신 분들은 아파보신 후에 내 보험이 잘 들어져 있나 어떤 보장이 있나 그때 굉장히 많이들 관심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아프기 전에 내 보험이 잘 들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의 주신 분은 3년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병력자가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회사만 열려 있습니다. 점점 문턱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한 회사만 열려 있어요. 근데 질문에서 필수 고지사항으로 물어보는 거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을 받은 게 있냐, 어떤 수술할 수 있는 어떤 결과지를 받은 게 있냐 이런 걸 물어보지만 3년 전의 시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는 건 2년 전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게 있냐 물어보고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이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시청자님은 3년 전에 시술을 하셨기 때문에 필수 고지사항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준비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3년 전에 협심증 시술을 하셨는데 충분히 질병 후유장애 보험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프고 나서 뒤늦게 연락을 주셨지만 가장 좋은 건요. 시청자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점검하시고 리모델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나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02-315-2662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